실현 가능성은 feasibility, 실현 가능. 그 6가지 있어요. 기술, 재정, 행정, 법적, 윤리, 정치적 실현 가능성. 그건 좀 아셔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 6가지. 만약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건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에요. 행정 역량이나 뭐 공무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거는 행정적 실현 가능성. 그래서 소망성이냐 실현 가능성 이게 양대 기준이 있는데 뭐가 더 1차적으로 우선일까요? 소망성이 더 우선일까요? 실현성이 더 우선? 실현성이 우선이에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먼저 찾고 그 중에 소망스러운 걸 찾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소망스러운 걸 찾았는데 하나도 실현 가능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찾아야지. 실현 가능성을 꼭세 실현 가능성이 소망성보다 더 1차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그것도 문헌에 있는 말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출제자들이 딱 볼 때 뭐가 뭐보다 더 1차적이다 하는데 그런 말을 그냥 놓치겠어요? 당연히 문제를 갖고 와서 내려고 범죄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자, 2번 소망성 평가 기준이 아닌 거는 실현 가능성은 소망성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1, 2, 3번을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이 양대 기준이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쪽.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4번은 정책 모형, 옳지 않은. 자, 모형이라는 게 전부 이제 그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인데요. 뭐 비용 편입 분석, 선형 계획, 회기 분석 이런 게 모형이죠. 옳지 않는 거. 모형은 이 대안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그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원인 변수를 자, y 이퀄 90x 플러스 5 이게 이제 선형 계획 모형 같은 건데요. 이제 x가 수강 횟수고 y가 만약에 성적이다 하면 한 번 들으면 95점 나오고 두 번 들으면 얼마 나오고 이게 원인 변수고 결과 변수잖아요. 원인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원인 변수가 정책이에요. 이게 원인 변수 정책이고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 정책을 펴면 결과가 뭐가 나오고 예측하는 도구가 바로 이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원인 변수는 우리가 교체하고 투입하고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결과 변수는 그냥 자동적으로 원인 변수 값에 따라 도출되는 거지 분석가가 이걸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작이 뭔 말이에요? 4번 지문에 조작. 컨트롤, 아퍼레이트, 매니퓰레이트라는 뜻이에요. 조작, 컨트롤 한다, 손댄다, 변경해본다. 한 번 들어볼까, 두 번 들어볼까.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과 성적은 이 함수에서 그냥 자동으로 종속 변수가 이게 원인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인 거예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래서 독립 변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지만 결과 변수는 조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이 결과 변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원인 변수를 조작하여 결과 변수를 알아낸다. 이렇게 해야 돼. 4번. 이 문제는 이제 4번이 왜 틀렸는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도 높지도 않아요. 이번에 정책 분석의 유형과 차원을 보겠습니다. 정책 분석, 우리가 그 분석에서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석의 3차원. 팔러시 어널리시스, 시스템스 어널리시스, 아퍼레이션 리서치. 자, 이게 정책 분석이고, 요게 체제 분석이고, 요게 비용 편입 분석이죠. 네, 요게 관리 과학이거든요. 요 3가지가 분석의 3차원인데, 자, 이거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어떤 방향에 최적화예요. 자, 요거는 이리로 가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대안을 찾는 거예요. 대안의 최적화. 요거는 이걸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비용,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냐. 이거는 집행 분석. 이거는 흔히 대안 분석이라고 하고, 이거는 방향 분석이라고 하고, 이거는 집행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행 분석. 그래서 원래 이 체제 분석은요,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대안 분석인데,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체제라는 말이 강조가 돼서 체제 분석이 돼버린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안 분석은 체제 분석이에요. 방향,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주로 요거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고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것만 하고, 이건 주로 경제적인 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비용 편입 분석처럼 경제적인. 자,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정치 분석이 뭐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1번 딱 보니까 그건 정치 분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뭐 최선의 답을 얻기 위해서 컴퓨터를 동원하고 계량적 분석을 하는 거는 관리 과학이에요. 관리 결정의 계량적 기법이에요. 관리가 집행입니다. 관리 과학이라는 게 집행 과학이라는 뜻이에요. 집행 과학, 집행 분석.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분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정책 분석을 협의, 좁게 요 개념으로 보고 낸 거예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방금 이것처럼 이것도 요거를 좁게 보면 이거지만 넓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좁게 보면 이거지만 넓게 보면 이게 전부 정책 분석이에요. 정책 분석을 넓게 보고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런 문제처럼 좁게 보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1번은 정책 분석이 아니라 관리 과학이에요.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이냐. 자, 2번, 3번, 4번. 목표나 방향을 최적한다. 목표나 방향까지도 최적한다. 어느 한 부분, 뭐 대안만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부분적 최적화예요. 대안만, 이거는 기술만, 이건 방향까지 전체적